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억만금을 내놔도 바꾸지 못할 소중한 자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엇도 억만금과 제 자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겠죠.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답니다. 저에게 자식이란 제 몸으로 낳았다기보다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딸만 둘인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우리 자매는 다른 형제들보다 사이가 유별나게 좋았어요.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고 서로 관심사나 취향도 비슷해서 각자 친구와 노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 노는 게 훨씬 재밌고 즐거울 정도였죠. 주변에서도 우리 부모님께 애들 참 잘 키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희 둘은 우애가 참 좋았습니다. 멀리서 봐도 의좋은 자매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희는 결혼도 둘이서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결혼을 언니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임신은 제가 먼저 했네요. 언니는 신혼을 더 즐기고 싶다며 결혼 후 2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아기를 낳았고 저는 허니문 베이비로 신혼여행지에서 아기가 생겨 신혼을 즐길 틈도 없이 곧바로 육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언니는 본인의 조카인 제 아들을 참 많이 예뻐라 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입을 옷부터 시작해서 침대와 유모차까지 모두 다 언니와 형부가 다 사주었어요. 우리는 결혼 전부터 각자 애인이 생기면 그들과도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미 형부나 우리 남편 둘이서도 사이가 좋아서 우리는 자주 뭉쳐 놀았고 육아도 저희 아들을 우리 부부만 키우지 않고 형부와 언니도 자주 집에 놀러와서 봐주곤 했어요. 2년 뒤에는 언니도 임신을 하게 되어 우리 아들이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다 물려주었고요. 저는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었지만 뜻한 대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동아들로 키우고 있는 시기에 언니가 마침 임신을 하게 되어 육아용품들을 같이 쓰게 되었죠. 언니가 출산한 이후 저도 언니가 낳은 딸을 우리 아들과 같이 남매처럼 돌봐주었어요. 저는 일을 쉬고 있었지만 언니는 맞벌이 부부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언니가 출근을 하고 나면 제가 아이들을 돌봐주었거든요. 그렇게 한 3년이 지났을까요? 저에게 감당 못할 시련이 하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 지나가게 되면서 저는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처럼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잘 크고 있던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빈혈이 생기게 되면서 집에서 잘 놀다가도 픽하고 쓰러지곤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저는 아이가 워낙 마르고 약한 편인데다 뭘 잘 먹지를 않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것들을 골라서 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워낙 입이 짧은 아이라 먹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도 한번 데리고 가봤지만 이때까지는 빈혈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약을 처방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을 먹이는 수준으로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그렇게 좋아지는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코피가 났는데 꽤 오랫동안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데리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이가 자주 쓰러진다고 하셨죠? 네, 몇 번 쓰러지길래 병원에도 데리고 갔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빈혈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아이에게서 백혈병 증상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정확한 건 검사를 꼼꼼하게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큰 병원으로 가셔서 소아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아암이요? 우리 아이가 백혈병이라뇨. 말도 안 돼요, 선생님.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정하세요. 보호자분,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일단 검사 받아보시고 이후에 치료 과정을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검사를 받아보세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제일 빠른 날짜로 예약해 큰 병원에서 소아암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소아암 중에서도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한 대로 백혈병이었습니다. 소아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였어요. 평소에 뼈가 자주 아프다고 하고 빈혈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 아들의 몸에서는 이미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였는데 저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가볍게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만 치부하고 말았던 거였죠. 물론 거기에는 병원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우리 아들에게 빈혈약을 줄 게 아니라 백혈병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결국 우리 아들은 이렇다 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5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상심이 너무 컸고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세상의 모든 낙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감정 없이 살았고 제가 폐인처럼 살 때 묵묵히 절 지켜봐주고 마음의 병이 회복되기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우리 언니였어요. 언니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는 날마다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출근을 해서 저희 집안 빨래며 식사며 온갖 것들을 다 해주었어요. 심지어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는 저에게 밥까지 떠먹여주며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펴 주었죠. 너도 이제 그만해. 이제 살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제발 밥 좀 먹어봐. 이러다 너 진짜 병나. 제발 정신 좀 차려. 언니, 나도 우리 아들 따라서 하늘 날아가면 안 돼?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제발 우리 아들 좀 보게 해줘. 내 새끼 좀 내 앞으로 데리고 와줘. 어? 저는 너무나도 힘들어 언니 앞에서 오열을 하며 울었고 우리 아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놀랍게도 따뜻한 손길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바로 우리 조카였어요. 그 고사리 같은 손과 짧은 팔로 뭘 안는다는 건지 저에게 다가와 그렇게 꼭 안아주더라고요. 지가 뭘 알고 있었겠어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였는데 제가 우는 것을 보더니 그대로 저를 안아준 거였어요. 솔직히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언니가 나한테 해준 지극정성의 보살핌보다 그 포옹 하나가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나를 안아준 손이 마치 죽기 직전에 날 잡아준 우리 아이의 손 같아서 놓을 수가 없더군요.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저보다도 한참 작은 우리 조카를 힘껏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고요. 저는 점점 정신을 차렸고 그제서야 제 주변에서 저와 같이 힘들어한 남편과 우리 언니 부부, 조카가 보이더라고요. 참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이들의 사랑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일어서지 못하고 우리 아들에게로 떠나가 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 다시 회복이 되어 저는 잘 지내게 되었고 아이는 한번 잃게 된 상처가 너무 커서 또 같은 아픔을 겪게 될까봐 더 이상 낳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조카만 예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남편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꼭 아기가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죠. 그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언니 부부도 외동딸까지만 낳고 더 이상은 아이를 낳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어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고 제 조카는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어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식 때도 언니가 일하느라 바빠서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그 작고 귀여운 손을 잡고 학교를 데리고 갔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아직도 그때 감격이 저에게는 남겨져 있습니다. 언니는 일을 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도 가보지 못한다는 게 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저학년 때까지만이라도 집에서 엄마 노릇을 좀 해주고 싶다면서 일을 그만두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는 저에게 형부에게서 다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처제,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네, 저 집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형부,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게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우리 집에 불이 났대. 좀 봐줄 수 있겠어? 제발. 뭐라고요? 불이라뇨? 알았어요. 형부, 당장 가볼게요. 형부는 직장에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고, 언니 부부가 지내고 있는 아랫집에서 불이 붙어나기 시작하면서 위로 옮겨부터 우리 언니의 집까지 불에 타게 된 거였어요. 제가 이미 도착했을 땐 한창 불을 끄고 있었고, 언니 집과 아랫집에서는 이미 사람을 구조해 꺼내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이미 나올 때부터 싸늘한 주검으로 나와 있었어요. 언니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누워있어? 왜 누워있는 거야? 언니,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저의 울부짖는 소리에도 전혀 미동도 없는 언니를 바라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 옆에서 땅을 치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로 언니는 8살 난 조카와 형부를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몇 년 사이 큰 아픔을 2번이나 겪게 된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조카와 형부를 챙겨야 했거든요. 우리 형부가 이번에는 언니를 떠나보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너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집이 다 타버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형부는 작은 빌라를 하나 얻어서 원룸에서 조카와 지내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술만 마시며 폐인처럼 사는 형부를 보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형부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형부의 상심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라는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옆에서 지켜주고자 했어요. 하지만 우리 형부는 그 아픔을 결국에는 이겨내지 못했죠. 어느 날 갑자기 형부가 멀쩡한 모습으로 저희 집으로 조카를 데리고 직접 찾아왔어요. 어머 형부, 무슨 일이세요? 처제, 우리 애 좀 오늘 좀 봐줘. 내가 좀 오늘 볼 일이 있어서. 네, 그럴게요. 얼른 일 보고 오세요. 형부, 지민이는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그렇게 형부는 갑자기 찾아와 저에게 조카를 맡기고 갔고 그 길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연락이 안 되는 형부가 걱정되었고 결국에는 다음 날까지도 전화를 받지 않는 형부를 직접 찾으러 나섰어요. 혹시라도 집에 있으면서 또다시 술 마시고 일어나지 못한 걸까봐 집부터 찾아갔고 거기에서 언니와 같은 모습으로 바닥에 엎어져 누워있는 형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의 일로 상심이 너무나 컸던 형부는 결국 그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언니에게로 가버린 거였어요. 형부의 주검 옆에는 유서가 써져 있었고 거기에는 언니가 하늘나라에서 혼자서 외로울 것 같아 같이 있어주기 위해 떠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는 8살 된 조카를 잘 키워달라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었죠. 엄마와 아빠를 한 달도 채 안 되어 둘 다 잃은 조카를 저는 그날로 저와 남편의 호적에 올려놓고는 딸처럼 키웠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잃은 상심이 컸고 제 조카를 예뻐했기 때문에 흔쾌히 본인의 딸로 받아주었고 그때부터 조카와 이모 사이가 아닌 엄마와 아빠의 관계로 발전해 함께 살았죠. 제 조카도 점점 이모에서 엄마로 호칭을 바꾸더니 나중에는 친엄마라고 생각을 하고서 컸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된 이후로 세월이 흘러 우리 딸이 어느새 30살이 넘어가는 나이가 되었어요. 고맙게도 제 딸은 유난스러운 사춘기 하나 없이 너무나 잘 자라주었고요. 때로는 친구 같은 딸로 때로는 언니나 형부의 성품이 그대로 나오는 덕에 언니 부부와 함께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며 한결같이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저도 제 조카도 서로 소중한 사람을 일찍 잃었다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끈끈한 무언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더 철이 빨리 들어 애교도 부리지 않는 우리 딸을 보며 가슴이 아플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하지만 그 아픔 이후로는 우리도 평범한 가족처럼 잘 살아왔기 때문에 노년에도 저는 마지막까지
우리 남편과 딸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 저의 인생도 각박하죠. 이번에는 저에게 간암이 찾아왔어요. 몸이 조금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게 간암일 줄은 전혀 몰랐죠. 다행히도 우리 딸이 제가 몸이 최근 들어 안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고 간이식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간이식자를 찾기 위해 가족이 먼저 검사를 받게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딸이 저와 혈액형이 맞았고 조직 검사에서도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간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그 아이를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지민아, 난 네 간 못 받는다. 못 받아. 나 때문에 건강한 너까지 내가 망칠 수는 없어. 나 어차피 살 만큼 다 살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절대 안 돼. 내가 안 돼. 나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기도 안 낳았는데 엄마, 손주 태어나면 손주도 봐줘야 하고 나랑 같이 여기저기 손주랑 사위 데리고 놀러 다니면서 효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간이식 받아요. 무조건. 안 돼. 내가 어떻게 네 간을 받아? 엄마, 내가 그래야 살아요. 내가 엄마한테 이거라도 해줘야 고아로 살 뻔한 나를 딸로 업고 안고 키워주는 애 갚지. 엄마, 그러다 네가 잘못되면 내가 더 힘들어 못 살아. 날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식 받아줘요. 저는 딸의 간절한 부탁에 간을 이식받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딸과 저 모두 회복까지 잘 되어서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수술 후 둘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딸이 저에게 해준 말로 인해 또 한 번 오열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 간이 엄마에게로 갔잖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니까 꼭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줘요. 건강하게. 엄마는 내 친엄마보다도 더 친엄마 같은 존재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나의 엄마예요.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내 엄마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줘야 돼요. 알았죠? 사랑해요. 그래, 그래. 내 딸, 우리 딸, 엄마가 오래오래 옆에 있어줄게. 엄마도 고마워. 이렇게 엄마 딸로 잘 살아줘서, 잘 커져서 고마워. 엄마도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서로를 껴안으며 울고 있는 저희들을 우리 남편도 흐뭇하게 바라보며 함께 울면서 셋이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네요. 참 힘든 순간들마다 함께 지나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더욱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몸도 잘 회복되어 가고 있던 와중에 수술받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이번에는 희소식이 찾아왔어요. 우리 딸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사위를 데리고 온 거죠.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 딸을 많이 아껴주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참 듬직하더군요. 체격도 컸고 남자답게 생겨서 믿고 우리 딸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흔쾌히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때부터 양가 상견례도 모두 마치고 결혼 날짜를 잡아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딸과 같이 드레스도 보러 다니고 예물도 보러 다니면서 정신없게 보내던 와중에 이번에는 둘이서 결혼 반지를 한 번 더 보러 가기로 했다며 아침 일찍 외출을 했습니다. 그날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저도 집에서 좀 쉴 겸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너무나 듣기 힘든,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신호등을 건너던 와중에 대낮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우리 딸을 들이받으면서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방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불러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저는 온몸을 떨면서 갔고
남편도 이미 딸이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멍해졌기 때문에 저희는 택시를 타고 가야 할 정도였어요. 불이 나게 달려가서 본 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느껴질 정도였죠. 저와 제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안 돼. 내 딸 못 데려가. 아무도 못 데려가. 지민아, 눈 좀 떠봐. 제발, 지민아. 눈 좀 떠봐, 제발. 남편도 제 옆에서 똑같이 울고 있었고, 저희가 오는 길에 소식을 전한 예비사위도 딸을 붙잡고는 한참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다 데리고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금방 정신을 차려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딸이 장기기증을 하기로 되어 있다며 동의를 구하러 왔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달 전 딸과 대화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딸과 자주 소파에 앉아 같이 TV를 보곤 했는데 그때 마침 장기기증 프로그램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한참 보더니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엄마, 나는 꼭 장기기증 할 거예요. 하나하나 내 몸에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다면 어떤 거라도 다 내어주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만 살 수 있다면 내 죽음이 정말 가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딸이 그래서 엄마는 자랑스럽다. 아휴, 이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엄마보다 먼저 잘못되면 꼭 나 장기기증하는 거 동의해줘요. 그게 가족 동의가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런 건 엄마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사위한테 해야지. 엄마보다도 네가 훨씬 오래 살아야 하는데. 아이 참,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대화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딸의 말대로 된 상황을 보면서 저는 기분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딸이 미리 자신의 죽음을 알았던 건 아닐까, 이런 이상한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딸의 유언과도 같았던 그 말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장기기증에 동의를 했고 결국에는 아이의 소원대로 이름 모를 5명의 사람들에게 우리 딸의 장기를 기증해 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딸의 장례를 치렀고 참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딸의 죽음이 가치 있다고 여겨져 지금은 오히려 제가 마음을 잘 잡고 딸을 잃은 아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우리 딸의 일부를 가진 사람들이 내 딸을 대신해서 잘 살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걸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한 한을 여기에서 좀 풀고 싶네요. 죽는 순간 제가 보고 싶었을 우리 딸에게 짧은 편지로 못다한 말을 하고 싶어서요. 우리 딸 지민아, 하늘에서 잘 보고 있니? 엄마가 참 주책맞게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사연도 적고 여기에서 너한테 편지도 쓴다. 우리 엄마 또 주책 부린다고 한 소리 할 네 모습이 선명하게 느껴져. 근데 잊혀져서 가물가물한 것보다 엄마는 이게 훨씬 반갑고 좋단다. 우리 딸의 희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었대. 무려 5명이나 말이야. 아니지? 엄마까지 하면 6명이네. 그만큼 우리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천사처럼 살았다. 그래서 엄마는 그런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딸 지민아, 널 처음 조카로 봤을 때 얼마나 귀했는지, 그리고 내 아들과 널 친남매처럼 키우고 돌보면서 지민이도 우리 딸 하자, 이 소리 버릇처럼 했는데 정말로 내 말처럼 네가 내 딸이 되었고 30년도 넘는 세월을 함께하게 되었어. 비록 더 긴 시간을 너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엄마는 이제 그만 아쉬워하려고. 너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살았으니 엄마는 내 딸이 5명이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 볼게. 아빠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셨어. 그러니까 우리 딸은 그곳에서 먼저 간 네 남동생과 친엄마, 친아빠 잘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그럼 언젠가는 가슴으로 널 낳은 너의 부모인 우리도 가서 함께 살자. 사랑하는 내 딸 지민아, 너를 만나 나에게는 참 행복한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항상 고마웠어. 이제는 그곳에서 행복하기만 하자. 알았지? 사랑해, 내 딸.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도 딸에게 편지라는 걸 써보네요. 이 주책 바가지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이 우리 딸의 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딸한테 다녀왔더니 더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은 많이 아프진 않아요. 마음이 외롭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 딸과 아들, 언니와 형부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